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누군가 이 권력을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주도하기 위한 움직임은 역대로 있어 왔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 문제일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회사도 많이 어렵고 또 이 젊은이들 일자리는 없어져 가고 노인이 60세 이제 은퇴를 하더라도, 저도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은퇴를 하더라도 뭔가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요 택시 운전이 엄청나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주로 아무런 어떤 기술이 없는 분들이 주로 택시 쪽으로 많이 또 움직인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기술을 배우는 분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기술도 배우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한 다음에 소위 뭐라고 할까요? 서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에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두 사람이 출마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복심 중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측근이고 국가정보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아마 지난번 이 대선에 이를 때 비명 행사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항 출마를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조언도 했던 아주 측근입니다. 원래 이제 이 친명계에서는 그동안 김성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출마가 거론됐었는데, 김성환 의원은 아마 내각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김병기 의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김병기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케미, 이게 맞을 것이라 정리가 됐는데, 반면에 범친명계에서는 서영교 의원이 지금 출마를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이화여대 총학생회 출신입니다. 83학번이고요. 아주 목소리가 걸걸하죠. 그리고 그만큼 또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과격합니다. 그만큼 강성 쪽에서는 이제 이 서영교 의원을 상당히 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금 흐름을 보면 크게 이재명 대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좀 뭔가 성장 쪽, 경제 쪽 좀 이런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한편에서는 저 검찰놈들 다 때려잡고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도 한번 확 바꿔야 돼 라고 하는 강경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런 두 가지 흐름은 나눠지는데, 국민의힘도 해산시켜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양태가 보면 참 이 원내대표 선거는요 웬만하면 이렇게 무슨 비리나 이런 게 폭로가 안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번 민주당의 원내 선거를 보면 김병기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취업 비리가 지금 또 MBC가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참 희한합니다. 주로 이제 그 자기들 좌파 매체에서 그쪽에 있는 비리들 막 폭로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특히 아들이 이제 아마 국정원에 취직이 잘 안 됐던 모양인데, 국정원에 있는 이 부인이, 김병기 의원 부인이 국정원에 있는 고위급 인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아들의 취업을 이야기하는 그 녹취록이 M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MBC가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김병기 의원 관련된 이 문제가 연일 폭로가 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의원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 당심, 이게 한 2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건데요. 여기에 아마 당심에서 한 20 몇 평야 그 정도가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꾸 이제 거론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김병기 의원 쪽으로 쏠렸던 이 당심이, 의원들 이 민심이 솔직히 이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영교 의원 쪽으로 상당히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아마 여러분 국회의장 선거 때 지금 우원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이 붙었는데, 당시에 명심은 추미애 의원 쪽에 있었죠. 그런데 의원들은 완전히 또 우원식 의원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거 의원들 내에서 좀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흐름들, 그 중에 특히 이제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오늘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있어요. 그럼 차기 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아마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를 하고 김병기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면 좀 당청 간의 협조가 좀 무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편의 강성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검찰 때려잡고 국민의힘 때려잡고 좀 사회 시스템 확 바꾸고, 이 강경 쪽 파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시원시원한 정청래가 대표해야 돼. 그리고 원내대표 목소리 큰 서영교가 해야 돼. 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 다툼이 지금 내부에서 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이게 이제 뭔가 민주당도 조금씩 분화되어 나가는 뭐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처음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다 하나로 뭉쳐 있다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조금의 분열되는 양상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 입장에서 보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검찰 때려잡아봤자, 아니 국민의힘 잡아봤자 경제 성장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국민들 뭐 직장이 많아져요? 먹고 살기 좋아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이게 성장하기, 어떤 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사법 리스크가 연기된, 즉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집권 와중에 그래도 이재명 시대는 좀 먹고 살기 좋았어. 그래도 그때 살기 좋아서, 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이가 독재는 해도 먹고 살기 좋았대. 뭐 이런 평가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평가를 바라는 건데, 사회적 개혁, 그 다음에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이거 우파들, 꼴통들 다 때려잡아야 돼. 이런 쪽의 어떤 정치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세력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이제 주류를 잡고 다음번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돼. 라는 세력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최근에 민정수석을 둘러싼 갈등에서도 비롯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특수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분을 낙점을 했는데, 문제는 반대편에서 이 사람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검찰 출신이야. 자, 이런 이야기 했다가 갑작스레 이분에 대한 비위 의혹이 지금 폭로가 됐습니다. 이것도 주로 뉴스타파라든지 이쪽 좌파 매체들을 중심으로 폭로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예전에 부동산을 소유를 했었는데 그 차명으로 딴 사람한테 맡겼다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돌려줬던 모양이에요. 소송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았는데, 토지하고 뭐 집을. 근데 이게 이제 재산 신고 때 안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검사장이었으니까 재산 신고할 때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자, 거기에 또 저축은행으로부터 한 15억 원을 차명으로 해서 돈을 빌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딴 사람의 담보로 해서 차명으로 15억을 빌려서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일 사실은 무슨 보수 매체가 폭로하는 게 아니고요. 저 좌파 매체들이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뭐 뉴스타파 이런 데서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해서 이게 나올까요? 누군가 줬다는 거겠죠. 이런 거리들을. 누가 줬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뭔가 오광수를 낙마시키기 위한, 즉 오광수가 민정수석이 계속하면 이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권력을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검찰, 경찰, 인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흔들어 놔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지금 일단의 움직임이 물밑에서 저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글쎄요, 저는 오광수 민정수석이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파상 공세가 계속되면,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공직기강도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 민정수석 본인이 차명 재산 가지고 있고 또 차명으로 돈을 빌렸다? 그거 되면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러면 당신은요? 이게 바로 조국 민정수석 때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 입시 비리 뭐 등등 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둘러싼 이 흐름은 단지 의혹 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물밑에서 뭔가 파워 게임이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외교 안보 라인입니다. 위성락 지금 이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이제 북미파고 외교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국가정보원장이 누가 됐어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됐죠. 근데 이분은 자주파입니다. 자주파라는 것은 박지원 의원도 공개를 했지만 본인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자주파의 대표적인 정세현,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종석 이런 사람들 6인이 모여서 자주파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 자주파가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 자주파와 동맹파 싸움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자주파 동맹파들이 뭐 날아가고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이게 뭐냐면 남북 관계와 이쪽을 강화해야 된다는 쪽이 이제 자주파입니다. 이들은 주로 대북 유화 정책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자주파예요. 근데 이 동맹파는 뭔 소리냐? 한미 관계를 중시해야 된다. 즉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 동맹파입니다. 이 동맹파들은 주로 이제 외교부라든지 이쪽에 이제 있는 분들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위성락 그 안보실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 의혹이 또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뉴스타파입니다. 뉴스타파 쪽에서 이제 이런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날 G7 회의 정상회담을 출국을 하는데 외교안보팀이 구성이 안 됐어요. 즉 국가안보실에 1, 2, 3차장이 있는데 이게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외교를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없어요. 외교부 장관도 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 야 이게 지금 자주파하고 동맹파 싸움이 간단치 않은 모양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지금 각 분야에 걸쳐서 실제 이제 서서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서 뭉쳐왔던 세력들이 분화되고 있는 그러한 양상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가 좀 달려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 될 경우에 만약에 강경파가 될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이 하는 법 개정 문제라든지 국민의힘을 없애버리는 이 문제라든지 특검 이걸 뭐 세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지금 내란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내란 특검에 있는 건수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버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요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게 물리학의 원리입니다. 즉 이렇게 세게 적폐청산이나 하다가 보면 도끼자루 썩는 줄 몰라요. 너무 재밌잖아요. 막 사람 캐고 뭐 소환하고 하면 막 사람들이 그쪽에만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경제는요, 외교는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솔직히 1년이 제일 좋습니다. 딱 대통령 취임하고 1년, 요때 다 무서워하고 막 자기 말 한마디 하면 막 바로 막 일면 톱으로 나오고 뭐 대통령 농담 한마디 해도 일면 톱으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뭐 대통령 뭐 시계 안 맞는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시계 맞는다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기사화되고 하여튼 막 대통령 말 한마디가 중요한 뉴스로 보도가 되고 공무원들이 벌벌벌 떠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정말 이 경제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의 어떤 이걸 성과를 내기 위해 집중하면 그나마 이게 좀 나중에 가는데 이게 아마 제가 예견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올 연말까지는 신문의 모든 일면 톱과 이 기사는 특검한테 다 이미 다 예약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매일 터져나오고 세계 특검을 하지 않습니다. 120명이 되는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나올 겁니다. 누구하고 통화했고 뭘 받았고 누구하고 뭐 얼마를 먹었고 뭐 이런 이야기 다 나올 겁니다. 사람 다 재밌잖아요. 근데 딱 쏠려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다 외면돼 버리죠. 진짜 해야 될 개혁들은 하나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지방선거 뭐 그다음에 선거 막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의 권위가 확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들이 보여줘 왔다 항상 루틴인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 유념해야 될 겁니다. 자칫하면 이런 걸 재미 붙이고 또 강경파들이 득세하다가는요. 야 이거 뭐 대통령 좀 제대로 하라고 시켰더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가 언젠가부터는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좀 달라진 게 있어? 내 삶이? 야 좀 월급 좀 올랐냐? 지금 물가 너무 올랐잖아 지금. 이런 이야기만 지금 대통령이 뭐 라면값 2,000원 이야기를 했던 모양인데 저는 근데 라면 2,000원짜리
보지를 못했는데 그 아주 비싼 거라면서요. 보통 신라면은 아직 뭐 한 1,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물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개선 없이 하나 찍어 이야기하면 라면값 내리겠죠. 그럼 딴 거는요. 계란값, 너는 뭐 짬뽕값, 짜장면값 매일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게 눌려 있는 거지. 언젠가는 딴 데서 턱턱 터지면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해왔던 겁니다. 지난 대통령들 다 해왔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 루틴으로만 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 따름입니다.